제목이 너무 멋지죠? 세상을 디자인해. 너무 멋진 제목인데요. 부담이 확 오시죠? 나보고 뭘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디자인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에 골몰을 했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디자인을 멋지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행도 다녀보고 뭐 안정된 직장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봤어요. 밤에 나이트도 가보고 신나게 뭐 춤도 춰보고 술도 죽어라 마셔보고 전부 다 해봤지만 인생은 허무했습니다. 꿈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직장을 오래 다니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까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어느 날은 이태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태원에 갔는데 이태원에 아주 작은 구멍가게 같은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멍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책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전시래요. 동화책 몇 권을 놓고. 그래서 이런 게 전시예요? 네 하고 나왔어요. 근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가 뭐였지?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기가 뭐였지?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바로 갤러리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갤러리였죠. 그래서 거기를 나오고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는 인간이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이고 위대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트죠, 예술.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린이가 낙서를 하죠. 아까도 영상에 나왔었던 것처럼 어린이가 낙서를 하는데 그 낙서에 자기 자신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전선 같은 거 뭐 알 수 없는 선들을 막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2세, 3세 정도의 아이들이. 그럼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가장 정수예요. 에센스. 자신의 최대한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화면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냥 낙서고 쓰레기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인간의 가장 에센스, 정수는 불어르는 에스프리라고 한다고 해요. 그게 영어가 되면 앞에 이가 빠져서 스프릿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인간의 영혼, 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과 정신이 그림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 들어있는 영혼들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비싼 그림, 멋진 그림 어디에 있나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갤러리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 바로 갤러리 공포증을 가지고 있죠. 갤러리 혹시 들어가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갤러리. 네. 들어갈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셔요?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그림을 보는 건 좋으신데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기분은 솔직히 살짝 어떠세요? 부담이 되시죠? 예, 부담이 됩니다. 들어갈 때 내 옷차림이 괜찮은가? 내가 럭셔리해 보이나? 빈티나지 않나?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돼요. 사실 제가 작가님들이나 저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작가님들이나 갤러리 관계자를 만나고 미술 관계자들조차 자기들도 갤러리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이 든다고 말을 해요. 그게 바로 갤러리 공포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은 가장 인간의 정수, 에센스가 모여있는 갤러리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공포증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술은 어렵습니까? 네, 또. 맞습니다. 예술이 어렵다는 생각도 있고 예술은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죠. 몇 천만 원대부터 몇 억대, 수십억, 요즘에는 수십억, 수백억은 중국 미술품 같은 경우는 수백억짜리도 있어요. 그냥 발로 그린 것 같은 건데 수백억짜리.
예. 그런 그림들이 들어있는 갤러리에 들어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든 거를 좀 어떻게 줄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갤러리에 들어가는 게 힘든 게, 물론 갤러리가 럭셔리하고 딱 들어가면 너무너무 예쁘고 젊은 큐레이터가 쫙 노려보죠. 누가 왔나.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쫙 노려봅니다. 노려보고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컴퓨터를 쳐다보죠. 본체도 안 하고. 그럼 우리는 날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렇게 방해되는 건 아닌가? 일하는데 하고 갤러리를 이렇게 돌아보고 관찰을 하고 그림을 보고 나옵니다. 근데 기분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왜 안 깔끔할까요? 왠지 내가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어요, 사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이가 문방구에 들어갈 때 돈이 한 푼도 없이 들어갈 때랑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들어갈 때랑은 자세부터가 다르고 생각부터가 다르죠. 예, 돈이 한 푼도 없이 들어갈 때는 되게 불쌍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빨리 나오고 싶죠. 그냥 빨리 나가요. 근데 돈이 내가 1,000원이 있어요. 세뱃돈을 받았어. 그래서 문방구에 들어갔을 때 아주 당당하죠. 자세히 관찰하죠. 열심히 보고 만져보죠. 예, 그러고 사거나 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는 사실 결론은 사지 않고 나오면 중요한 게 아닌데, 갤러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이가 문방구에 갔을 때 돈이 없을 때 갔던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갤러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역시 그랬고, 사실 저는 그 미술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교육학이거든요. 그것도 영어 교육학.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굴러 여기까지 와서 갤러리까지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이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미술계에서는 저에 대해서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고 계세요.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갤러리 문턱을 낮출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아이폰을 사게 됐습니다. 그 아이폰에서 처음 들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했던 게 거의 다 트위터시죠. 예, 트위터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아니면 나도 소셜로서 잘 나간다 뭐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이제 저도 트위터를 했어요. 또 이제 많은 그 친구들이 트위터를 하고 저도 이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트위터에서 제가 그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림당을 만들어서 같이 갤러리에 찾아가서 갤러리에서 같이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안내자가 있으면 재미있게 같이 서로 안내를 할 수 있고 재미있게 서로 그림을 조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림을 알아야지만 갤러리에 들어가서 누가 물어봐도 좀 꼴리지 않고, 모르면 창피하고 이거 누구 거야? 피카소 거. 그거 모르면 창피한 거잖아요. 굉장히. 저 사람 무식해. 저것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 그림당에서 하게 된 일은, 그림당을 제가 원래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하게 만들게 됐어요. 그림에 관련된 당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트위터는 당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음악당, 그림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당이 생기질 않아서 한 달을 기다리다가 제가 그림당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오프 모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프 모임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같이 전시를 가고, 혹은 뭐 제가 평소에 좀 인사동 다니면서 재미있었던 10,000원짜리 골동품 경매 이런 데를 같이 모시고 가고, 뭐 여름에는 백사실 계곡 같은 데서 수박도 잘라 먹고 약간 동호인 비슷하게 하면서, 조금 일반인들이 트위터라는 건 어쩌면 그 대중 전체와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배고파라고 하면 지금 팔로워가 25,000명인데 25,000명이 제가 배고픈 걸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은 어디가 평균인가를 알 수가 없죠. 그 중에 뭐 굉장히 저보다 더 전문가도 계시고 아주 어린아이 초등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들에게 맞춰서는 해줄 수 없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거, 제가 원하는 거를 그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저도 갤러리 문턱이 너무 높아서 문턱을 낮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트위터 그림당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트위터 내에서는 제가 그림당 하면 그림, 미술을 관련해서는 제 이름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위터 내에서는 굉장히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타라기보다는 그 그림에 관해서는 이 사람은 그림을 자주 올리고, 저는 이렇게 전시회 가면 항상 저희 남편하고 같이 전시회를 다니는데 그 아이폰만 보고 막 계속 올리다 보니까 자기를 한번 좀 쳐다봐 달라 뭐 이런 말도 할 정도로 열심히 하루에 뭐 10개, 20개 제가 좋은 거, 인사동을 돌아다니면 갤러리가 거의 한 20개, 30개 정도 이렇게 하루 열심히 돌아다니면 20개, 30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못 다니고 한 대여섯 개 다니면서 좋은 그림만 하나씩 제가 좋은 것만 찍어서 올려요. 근데 사람들은 다 비슷한가 봐요. 제가 좋아서 올리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트위터로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아주 우연하게. 저도 뭐 갤러리 운영자를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조용히 혼자서 갤러리만 돌아다니고, 그것도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트위터에 그림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4층짜리 홍대에 갤러리가 있었어요. 새로 지은 갤러리인데, 당신이 한번 전시 기획을 해봐라. 이거 당신이 트위터 팔로워가 많고 그림에 관해서는 당신이 어떻게 보면 스타 비슷한 거니까 한번 전시를 해서 자기들 그 갤러리로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관료만 해도 하루에 1,000만 원짜리를 일주일을 저한테 7,000만 원치를 그냥 공짜로 빌려주셨어요. 팔로워가 많고 그림에 관해서는 제가 그 트위터에서는 열심히 한다는 걸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트위터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그 페스티벌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페스티벌이 아니라 그냥 그림당이라고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일반인이 많이 오길 원했는데 일반인이 많이 안 오고 그림 전공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원치 않았는데. 그림 전공자들이 많이 와서 그러면 그림당에서 전시를 한번 해보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이 공간을 활용해서 그림당 전시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그림당 전시회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멘션이 오더라고요. 그림당이 아니면 안 되냐. 그래서 트위터 미술 전시회로 또 이름을 바꿨어요. 어떤 분이 나는 인디밴드인데 노래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 전시회에서 노래도 좀 하거든요, 가끔. 근데 이제 조용한 노래 주로 이제 피아노 연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노래를 해봐라. 그래서 노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시를 해볼까. 저도 전시 가면 너무 심심하거든요. 그림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볼 게 없잖아요. 그림만 걸어놓고 뭐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림당 회원들을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이제 어떤 회의를 했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시를 할까. 그래서 재미있는 경매도 넣고 또 이런 그 헤드폰을 끼고 그림을 볼 수 있게. 근데 그 헤드폰에서는 락 음악이나 뭐 어떤 힙합 같은 음악들이 나와요. 그럼 그걸 보면서 춤을 추면서 그림을 보고, 또 이제 밴드 6팀을 섭외를 해서 밴드들이 노래를 부르고 오프닝 행사를 굉장히 좀 돈을 최대한 안 들이는 트위터 인맥을 이용해서 돈을 최대한 안 들이는 아트 페스티벌을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 경매, 혹시 경매 해보신 분 있으세요? 경매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경매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런 지금 거울이에요. 거울에 번호를 붙여서 재미있는 경매. 다음 넘기시면, 예,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네, 이분은 140원짜리 트위터가 140자잖아요. 140원짜리 그림을 이분이 황진선 작가님이라는 작가님인데 본인이 직접 그림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그림이고 설명을 하시면서 팔았는데 200배를 남겼어요. 3만 원에 팔렸습니다. 140원짜리가. 그래서 이런 아트 마켓도 열고요. 캐리커처도 그려드리고요. 3,000원 정도 받았어요. 또 음악과 춤이 같이 하는 갤러리를 원했습니다. 단지 일주일 정도 했던 거지만 크레이지 디스코라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소리가 안 나요. 여기가 학원가라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나이트처럼 춤을 출 수 있게 해서
그 헤드폰만 끼고 밖에는 조용한데 미친 사람 같죠.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고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온라인 도록도 해서 트위터리안들이 오지 못하는 트위터리안들이 온라인 도록을 통해서 전시 그림을 볼 수 있게도 했고요. 예, 이런 저는 좀 의외성의 그림들이 재미있어요. 모나리빈이라고 예, 넘겨주시고요. 이런 뭐 모나리자 전투복을 입은 모나리자.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 미술관이라는 곳을 만들게 됐는데요.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서울역 뒤에 6.25 때 이후로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근데 용산구예요. 여러분 용산구 굉장히 럭셔리하죠. 요즘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6.25 때 이후로 개발이 안 된 동네에 제가 우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부자신데 원래는 그 스크루지 같은 그런 분이세요. 건물은 많은데 돈을 쓸 줄을 모르세요. 근데 어쩌다 그분을 알게 됐는데 저도 사실은 용산에 이렇게 상가 같은 조그만한 건물에 투자를 했어요. 제가 이제 평생 벌은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한 달이 빈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그림을 쫙 걸었어요. 근데 바로 나가더라고요, 임대가. 일주일 후에 바로 나갔어요. 그 말을 했더니 그럼 내가 빈 데가 10군데가 있는데 거기다 그림 좀 걸어줄래? 그러는 거예요. 아주 우연하게. 그래서 그림을 걸게 됐습니다. 동네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달았는데요. 주차장이 딸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집이에요. 이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1층이라서 사람들이 문턱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문을 다 열어놓고 이 친구들은 단골 손님들이에요. 이제 동네 미술관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드나들면서 재미있게 놀고요. 바닥에서 학교 끝나면 유희왕 카드 놀이도 하고요. 그렇게 놀더라고요. 또 이제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분들이 여기 뭐냐? 학원에? 여기 이 동네 돈 안 돼. 이런 거 하면 누가 배울 애들도 없어. 그러시더니 이제 점점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아이도 데리고 밤에 들어오시고 조금 쉬운 그림, 조인성이나 김혜자, 최불암 이런 얼굴도 걸어놓고요. 예, 뭐 주민들하고 엊그저께는 시루떡을 해서 파티를 했어요. 시루떡을 해서 동네 분들한테 다 돌리고 예, 이렇게 이분들은 작가님들이신데요. 또 제가 이런 데를 여니까 좋은 작가님들이 모여서 저를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동네 미술관에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각자 운영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 꿈은 동네 미술관이 처음에는 용산구 전체의 동네 미술관이 퍼지는 게 용산구 동네마다 동네 미술관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그 제주도의 올레길이 한 사람에 의해서 올레길이라는 이름이 붙고 올레길이 지금 웬만한 산길에는 다 올레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제가 시작한 동네 미술관으로 전국에 혹은 뭐 전 세계면 더 좋고요. 동네마다 하나씩 이런 만만한 갤러리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제가 세상을 디자인하는 저의 꿈이고 앞으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